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경북에 있는 고향 마을 찾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텐데요. 우리 경북 지역의 빈집 문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경북연구원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황성윤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난달에 이 경북의 빈집 문제 관련한 연구 조사를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경북에 있는 가구 중에서 21% 정도가 빈집이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경북에는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2024년 그 빈집 행정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경북의 빈집은 총 15,502호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 전북,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경북은 인구 1만 명당 빈집 수가 61.2호로 나타납니다. 서울이 7.2호, 경기도가 4.95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의성이나 영양, 고령 같은 군 지역은 빈집 비율이 매우 높아서요. 주거 공백이 일상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포항이나 경주 같은 시 지역도 빈집의 절대적인 숫자가 1,000호 이상을 넘기면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경북의 빈집 문제가 단순한 주택 노후화를 넘어서서 지역 소멸의 구조적 위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수 대비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그 수치가 확 와닿는데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빈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곳, 그리고 행정적으로 따졌을 때는 1년 이상 관리가 되지 않은 곳을 뜻하는데 이 빈집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빈집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볼 때는 이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쇠퇴형으로 부를 수가 있고 농촌은 농촌 소멸형으로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도시 지역은 재개발이나 잠시 동안 집이 비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현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농촌 소멸형의 경우에는요, 아예 집이 한번 비면은 수요가 없어서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요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빈집이 발생해서 이제 방치가 되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집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이제 계속되는 악순환이 지속이 됩니다. 네, 경북이 사실 많은 지역이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떠나게 되면 그곳이 빈집으로 남게 되는 건데 예. 이 빈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혹시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예, 이번 연구에서 이제 빈집이 급증하는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고령화율 40%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 한 마을에 30% 정도 계실 때는 빈집의 수가 어느 정도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대략 5%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령화율이 40%를 넘는 시점부터 빈집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0%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빈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빈집의 위험 전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통 접근성 30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 터미널이나 아니면은 기차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30분보다 더 많이 벌어질 경우에는 빈집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접근성의 경우에는 인구를 특히 젊은 층의 인구를 잡아두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을 경우 빈집이 생기고 또 집의 그런 수요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네, 이 빈집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고령화와 또 교통 접근성 문제를 한번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이 생필품 조달 문제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병원이나 약국으로의 접근성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이 참 빠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 빈집 문제에도 교통망이 딱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빈집이 생겼다. 그런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빈집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예, 그 빈집은 방치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생기는 게 첫 번째로 안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이제 붕괴를 하거나 화재가 일어나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빈집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그런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그 마을의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집의 그런 집의 그런 집가 같은 네네. 경우 상당히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그 마을 전체의 그런 삶의 수준을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런 것을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에서 이제 오히려 행정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 빈집 문제는 개인 주택의 차원 주택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요 마을 단위 그리고 국토 관리 전체의 문제로서 이제 받아들여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 빈집 문제가 정말 많은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둘 생기는 빈집이 마을 소멸 또 나아가서는 지방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 차원의 어떤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빈집 문제는 개인의 사유재산 차원의 문제를 이제 넘어서서요, 마을과 지역의 그 생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토관리 문제로 봐야 합니다. 빈집 1만 5천 호는 우리 국토가 보내는 경고의 신호로 인식해야 합니다. 빈집이 늘어나면 해당 마을에 머무는 정주 여건이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주민들도 빈집으로 인해서 다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빈집은 지방 소멸의 가속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집 문제는 개인의 사유재산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요. 지자체와 국가가 나서서 주거 환경을 지키고 그리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집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다 보니까 저만 해도 만약에 조부모님이 살아계시던 곳을 혹은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던 곳을 철거할래라고 정리할래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빈집이 엄연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빈집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문제들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는 위험한 빈집의 경우에는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집의 철거를 위해서는 그 빈집에 대한 보상을 선행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상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이제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빈집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고 빈집에 대한 처리를 좀 미루는 분들도 가끔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철거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드는데 빈집에 대한 보상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또한 행정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경북은 지역이 상당히 넓은 그런 지자체의 그 넓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빈집이 상당히 상계해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이제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빈집은 정말 장기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회성 정책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또 지역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북 빈집 문제 끝으로 어떤 시선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빈집의 경우에는 일단 그 처리를 해야 하는 네. 폐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 그 관리의 관점에 따라서는 마을의 그런 마을의 그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집을 이제 생각하는 선제적인 빈집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 빈집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도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까지 필요하다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빈집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빈집 문제 지금까지 경북연구원 황성윤 전문위원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